지금 이원석 검찰총장 네. 전면에 지금 나섰습니다. 네. 예, 이원석 검찰하고 지금 이재명 간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중에 이제 중간에 물론 이제 이창수 서울지검장, 김유철 네. 수원지검장, 송경호 부산고검장이 네.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대거 이제 일어났고 평검사들도 수백 명이 지금 네.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지금 네. 입장을 밝히는 사람도 있고 네. 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원석 검찰과 이재명 간의 전면적 전쟁 네. 이 전 상황 지금 어떻게 상황을 보세요? 지금 저 검찰총장이 사실 이제 임기가 그렇게 많지 남지 않았습니다. 9월 중순에 이제 물러나는데 예. 지금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으로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활용 점정을 찍기 위해서 나선 것이죠. 그리고 활용 점정을 찍겠다는 표현이 왜 나왔냐면은 사실은 그냥 그렇게 안 해도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과 민주당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검사 탄핵을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검사 탄핵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점에서 무섭냐면 검사들 사기가 진짜 개개인으로 보면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탄핵을 만약 당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회사 출근 못 해요. 그래서 회사에 업무상 어떤 관련된 조그마한 전화나 뭐 문자 같은 것도 주고받으면 안 돼요. 완전히 그야말로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은퇴해가지고 그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라고 된 거야. 그러니까 산속에 사는 거는 다름없어. 근데 한참 일하고 펄펄 활기찬 검사들이 갑자기 나는 자연인이다. 이 할아버지가 된다면은 이거 얼마나 그 자체로 우선 그 막막하겠습니까? 네. 자, 그런데 거기 플러스 예. 돈도 문제가 돼요. 뭐 검사들이 검사들이 돈 번다는 건 나중에 변호사 돼서 돈 버는 거지. 검사는 그냥 공무원이잖아요. 월급 뭐 그렇게 많지 않은데 더군다나 기본급밖에 안 나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수당이 안 나와. 그다음에 둘째, 돈이 또 들어가. 변호사 선임해야 됩니다. 헌재에 가갖고 자기 네. 변호해줄. 자기가 자기 변호하기 어려우니까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요. 그러면 변호사 선임비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월급은 줄어들고 변호사 선임비 들어가고 할 일은 없고 검사 자기 동료 친구들하고 전화하기도 지금 못하고 그야말로 이거 정말 곤궁한 자연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자기들이 봐도 솔직히 있지도 않은 분변 문제 가지고 헌재가 탄핵해 주겠습니까? 탄핵 안 돼. 근데 탄핵이 해서 검사들이 몇 달 동안 지금 이제 나는 자연인이라고 살아야 되는 요걸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검사들한테 전부 충격 효과가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재명 건드렸다간 내가 큰일 나겠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언이 맞았지 않습니까? 김혜경 법카 문제, 이재명 법카 이거 나온다. 예. 기소됐죠 어저께. 예,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여쭤볼게요. 얘기하는데 이걸 예. 왜 제가 미리 꺼냈냐면 그거 기소한 검사들, 그 검사들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담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다 탄핵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한 꼴 봐서는? 예.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그 위에 검사 수뇌부들이 아이고 이거 탄핵당할 그런 위험도 있는데 열심히 참 그 무릅쓰고 잘하네 하고 격려해 줬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아, 지금 그렇구나. 그 정도입니다 지금 이게. 예. 이게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나선 거예요. 검찰의 사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땐 지금 안 나설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직접 이제 물극필반이라고 이제 그런 사자성어.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그 글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당사라든가 당나라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읽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박식하니까 저런 말이 나온 건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랬고요. 저는 여기서 약간 재미있는 게 민주당이 지금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대놓고 전 만약에 지금 저 정도 갔으면은 탄핵하자는 얘기 이원석 탄핵하자는 얘기 안 나왔겠어요? 나와야 되겠죠. 나와야 자연스럽게 되죠. 민주당 내부 분위기만 보면. 나와야 되죠. 네. 못하잖아. 네. 못해. 저는 못하는 겁니다. 이원석 탄핵하면은 얼마나 큰 더 법적 정치적 문제가 생기는지를 잘 아는 거예요. 왜냐면 이원석 총장이 보면 나름 지금 균형 있게 하거든요. 이원석 총장이 지금 주로 민주당 많이 때렸지만 여당도 지금 하영재라든가 많이 때리고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도 계속 지금 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에 그 민주당이 이원석 총장을 못 건드려 지금 그냥 몇 마디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칼을 꺼냈고 우리 검사 애들 너 말이야 단순히 수사한다고 계속 건드리면 너 진짜 코 다칠 줄 안다 알아. 지금 이렇게 이제 경고가 나선 거고요. 민주당이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깨갱했다고 봅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죠. 제 가장 큰 전 충격은 이화영 9년 6개월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혐의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이재명 후 대표에게 지금 치명타는 대북 송금입니다. 범죄의 규모도 그렇고 또 범죄의 질도 악질이잖아요. 이거는 사실 반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엔 대북 제재도 어긴 것이 될 수 있고요. 한마디로
너무나 그리고 부지사가 벌인 범죄를 지사가 몰랐다? 지사가 시키지 않았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말로 우리가 지금 펜앤마이크 나왔지만 우리 펜앤마이크 사장이 다 너 나오라고 해서 나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 사장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이 방법은 도저히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검사 탄핵 등 뭐 그냥 배는 게 없이 그냥 막 던지자. 지금 이런 지금 정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총장도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나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반드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보복 차원에서 지금 기소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보복 차원에서 기소했다면은 그 검찰이 지금 막 갑자기 서랍에서 꺼내서 했다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어디냐 그 경기도청 압수수색 작년 12월에 했고요. 그 다음에 김혜경, 이재명이 과일 샀다는데 밥 먹었다는데 다 갔어요. 전수조했어.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이 지금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난 12월부터 12월 이전부터 작년 10월에 원래 경기도청 압수수색 하려고 그랬는데 법원이 기각했죠. 그래서 12월에 이제 겨우 좀 돼가지고 한 건데 어쨌든 지금 6개월 이상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6개월이 뭡니까? 거의 1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보복이 아닙니다. 어차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저런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는요 다 5개. 5개 기소가 돼 있고 이 김혜경 여사 2개. 그러니까 부부 통산 지금 7개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검사 탄핵이 되면서 사실은 검찰이 이제 행동에 나서고 있긴 하고 독해졌을 건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김혜경에 관련한 경기도 법카 유용옥에 관한 소환 통보 이건 지금 검사가 탄핵됐기 때문에 갑자기 한 게 전혀 안 하려다가 뭐 한 게 아니고 예정된 수순이었다. 당연하죠. 그리고 지난번에 사실은 예측을 했잖아요. 조만간 김혜경 소환 조사한다. 그럼요. 따로따로 그다음 이제 이재명까지 같이 한 건데 원래 범죄의 원천은 당연히 이재명 법인카드니까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연루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같이 하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따로따로 지금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 사안까지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검찰총장, 차기 검찰총장 관련돼서 여쭤보겠는데 먼저 앞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수정 일부에서는 이재명의 이제 구속 또는 사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을 제대로 수사해서 지금 구속을 왜 못 시키냐 이 비판이 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원석 총장이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면서 보수 여론이 일부 이제 바뀌고 있긴 한데 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자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제1야당 대표입니다. 작년에도 제1야당 대표였고 또 원내 일당 대표예요. 그 원내 일당 대표 영국에서는 섀도우 캐비닛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뭐 잠재적인 대권, 잠재적인 총리이기 때문에 영국 총리가 있다면 영국 야당은 그 자체로 언제든지 총리가 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섀도우 캐비닛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 대통령에 준하는 집단이 야당 대표고 야당인 거예요. 제1야당.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사는 신중이라는 표현보다는 증거와 법리가 아주 확실하지 않으면 법원이 절대 부담이 많아서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증거를 확보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드디어 때린 건데 자,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 가결부터가 엄청난 난리였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재명 대표가 뭐 했습니까? 제1야당 대표가 세상에 자기 지금 칼날 들어오니까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갖고 단식 투쟁했지 않습니까? 쇼란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뭐 상당 부분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했고 중도층 중에도 아주 일부는 그래도 좀 보니까는 저렇게 막 얼굴 막 그냥 수척해지고 좀 안 됐네. 뭐 이런 여론 불러일으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법원에 갔는데 법원 판사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유창훈이라는 사람. 말이 되는 겁니까 세상에? 위증교사는 소명됐다고 했잖아요. 아니 소명이 됐는데 어떻게 안 하는 겁니까?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 죄는 내가 보니까 충분히 있는데 이 사람 야당 대표에서 무서워서 내가 구속은 못 시키겠다는 것밖에 아니잖아요. 이거는 판사의 비겁함 때문에 정말 다 된 밥이 그야말로 그냥 상이 들어갔는데 다시 물려 나온 것이지 밥을 차린 검찰은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이재명 말고는 지금 보세요. 관련자들이 다 지금 두 가지 1심에서 전부 유죄를 받았거나 적어도 지금 기소할 때 법원이 이 사람 죄가 상당해 보인다고 해서 구속하는데 동의했어요. 자 보세요. 이화영 징역 9년 6월 이게 제일 크죠.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김용. 김용, 전진상. 자, 김용은 이미 1심에서 징역 5년 받았어요. 예.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이재명 오른팔 5년 받았어요. 그리고 깜빵도 갔어. 자, 그다음에 이 정진상 역시 구속 기소됐어요. 6개월 깜빵 살았습니다. 자, 그다음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은 누굽니까? 인섭이 형이라고 이재명이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5년 징역 1심에서 유죄 됐습니다.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역시 청남시 의장했던 최윤길 공무원 사람이고요. 징역 4년 6개월 유죄 인정 받았어요. 1심에서. 자, 그다음 김만배 징역 1심에서 2년 6개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번에 그 대선 관련 허위 보도 그걸로 또 구속까지 됐잖아요. 지금 구속이요 3번 시켰어요. 구속을. 김만배 우리 저 화천대유이자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원천 김만배는 검찰이 지금 3번이나 구속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유죄 받아냈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북 브로커 안부수 예. 자 3년 그다음에 백현동 사업 3년 6개월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백현동 사업했던 이모라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자 이 사람 징역 4년 받았고요. 유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모라는 사람 관련돼서 역시 4년 먹었고. 자, 그다음에 바로 이제 이 법카에서 바로 심부름하고 대신 결제해 줬던 배소연. 이 사람 지금 징역 10월에 징역 집행유예 2년 확정했습니다. 유죄 확정됐어요. 이 사람은 항소도 안 하겠고 완전히 합정이 돼서 죄인 만든 거예요. 그다음에 또 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 얘기할 거야. 이거는 정말 너무나 제가 보니까는 자 유동규 지금은 개과천선에서 하고 있지만 이 사람도 관련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 구속 기소하는데 성공을 해서 6개월간 이른바 깜빵에 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재명 최측근이라는 김용, 정진상 그리고 한때 측근이었던 유동규 셋 다 6개월씩 깜빵 살고 그 중에 지금 김용은 1심에서 유죄 다 받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백현동 민간업체 정바울 이 사람도 구속이 됐습니다. 기소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 손들어 줬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도 김용 재판 위증 혐의로 지금 이재명 선대위에 있던 측근 2명, 박모, 서모 이 사람들 위증 교사해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기소돼가지고 깜빵 지금 있어요. 계속 다 깜빵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누구냐? 이모. 위증 교사를 이 사람은 이제 위증하세요 하고 교사한 사람들이 이재명 선대위에 있던 이 2사람 아까 지금 반대로 그럼 위증을 한 사람 그래가지고 자 이용호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경기도 산하기관이 이재명 측근인데 이 사람은 자백했어요. 맞다. 내가 위증하라고 교사 당해갖고 내가 위증했다. 그때 김용이 돈 받았을 때 딴 데 있을 때 알리바이 기억나시죠? 처음엔 그랬었죠. 그 자백했어요. 이 사람은 자백해가지고 지금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자백했기 때문에 자백했다는 거 죄 인정한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것도 당연히 다 얻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신모라고 있어요.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했던데 이 사람도 대북송금 관련성 확인을 위해서 경기도 전산망에서 정보를 빼낸 혐의.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구속 기소가 된 거. 이 사람도 지금 구속 기소됐어요. 지금 보석이 됐지만 구속 기소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보면은 또 그다음에 김병랑 수행비서 할 때 이재명이 위증교사 했던데 김진성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예. 이 사람 불구속 기소인데 이 사람 자백했어요. 나 위증 했다. 그다음에 이모 또 최모 이런 분들은요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사들인데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으로 구속 기소 됐다가 지금 또 보석이 됐습니다. 지금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재명과 관련된 다양한 사건들, 혐의가 있는 사건들 이화영, 안부수, 김용, 정진상, 김인석, 최윤길, 유동규, 배소연, 김만배, 신앙님 이렇게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세요. 이 쭉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건의 유죄로 판결돼서 구속됐거나 현재 구속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이다. 그러면 그간에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대체 수사 의지가 있냐 이런 것을 일부 이제 보수정에서 얘기해왔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다 지금 했어요. 지금 요 상황을 쭉 보니까 검찰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을 구속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했던 문제이거나 또는 이재명 측에서 재판을 지연하면서 벌어진 일 그리고 일부 재판부가 이런 이재명 측의 재판 지연에서 미온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검찰이 그간의 이재명 사건에 관해서 사건이 길어지고
좀 제동이 걸리고 이런 거였던 거지 이원석 검찰 체제의 소극적 의지 이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보시는 지금 거예요? 제가 열거한 분이 지금 22명입니다. 예. 22명이고 전부 이재명 범죄의 핵심 고리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이 예를 들어 법카를 냈다면 실제로 법카를 누가 결제했는지,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됐다면 그 밑에서 실제로 로비 브로크한 사람은 누구인지,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이재명, 제일 몸통은 이재명이지만 원래 수사라는 게 당연히 몸통 이전에 꼬리부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꼬리를 다 모은 다음에 이 꼬리 누구한테 달렸나 해서 올라가다 보면 몸통 나와서 몸통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꼬리를 전부 다 잡았어요. 22명이니까. 자,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이원석 검찰 체제 2년 정도 보시면 어떻게 보세요? 24개월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명씩 지금 거의 유죄 내지 구속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네. 혐의만 봐도요. 22명인데 예를 들어 김만배 신앙님 같은 경우는 김만배 같은 경우는 혐의가 그쪽 화천대유 쪽도 있고 그리고 이제 허위 보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22명인데 혐의로 보면 25개 정도 됩니다. 그 혐의에 대해서 받아낸 거예요, 지금. 적어도 혐의로 따지면 한 달에 한 명꼴로 다 한 겁니다, 지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단지 오로지 딱 하나예요. 이재명 그 깜빵 안 갔다 이건데 그거는 판사가 인정했잖아요. 니네 수사한 거 다 맞다. 그런데 내가 솔직히 겁나서 못하겠다. 뭐 이거지 뭐. 유창훈의 자백입니까? 스스로 아니, 내가 저는 무서워서 자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아니 그러면 왜 소명됐다 그래요? 소명됐다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자기가 보니까 소명됐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혐의는 있다. 판사님 내가 봐도 맞다라고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이 지금 뭐 잘못했다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이 내용을 좀 보세요 좀. 이 정도 지금 많이 한 검찰은 과거에 제가 보니까 없어요. 오히려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사실은 검찰 보고 왜 우리만 정말 이렇게 잡아 족치냐 이러는 얘기인데 할 말이 검찰은 있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너네한테 악마라 치자. 근데 법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이재명도 봐준 법원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전부 유죄 아니면 최소한 구속영장 인정했냐? 할 말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다 반성해야 되는 게 민주당은 그렇게 악마라는 검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꼼꼼하고 제대로 수사해서 지금 관련 인물 다 유죄 내지 구속시킨 거 그거 인정해야 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로 열심히 하고 많이 했는데 단지 판사 때문에 이른바 몸통 이재명이 현상적으로 깜빵에 안 갔다는 점 갖고 그러는 모양인데 현상적으로 깜빵에 안 갔지만 재판은 계속되고 그 기소는 유지되고 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몸통에 연결된 최고의 꼬리 그러니까 거의 이제 몸통에 붙은 모기 정도 되겠죠. 그게 누굽니까? 이화영 아닙니까? 예. 이화영까지 지금 9년 6개월 이거 쉽지 않아요. 저는 이거에서 완전히 꼭지가 돌았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무슨 검찰이 수사를 게을리하네 무능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네. 이 민주당은 검찰을 악마라고 욕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잡혀 들어가는 걸 전부 법원에서 인정했을까? 유죄 먹는 걸 인정했을까부터 반성을 하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검찰 때릴 게 아니라 지금 잘했다고 독려하고 격려하면서 수사에 힘을 실어줘야 될 때다 말씀드립니다. 네. 예. 마지막 이제 멘트를 정리까지 해주셨네요. 네. 자, 차기 검찰총장 누가 임명될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 15일까지인데 네. 법무부가 지금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후임 네. 인사 작업을 돌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분들이 심의정 법무부 차관, 네.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이렇게 예. 거론이 되는데 예.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고 유력한 인물 좀 이런 거. 지금 솔직히 한 명으로 많이 좁혀졌다는 얘기가 한 나오고요. 명이에요? 네. 네, 여기 심의정. 한 명이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심의정인가 신자용인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있습니까? 우정이냐 자용이냐라면 저는 우정을 선택하겠습니다. 우정이 좋아요? 네, 우정을 우정. 프렌드십이 예. 자용보단 낫습니까? 그러니까 프렌드십 심인데 예.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취재해 보니까 여기로 모이고 있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대검 차장 검사 그러니까 검찰총장 다음 2인자 그리고 법무부 차관 이걸 다 했어요. 그리고 잠시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고 법무부 차관 인호공 차관이 나갈 때까지는 일종의 좀 장관 대리까지도 이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승승장구를 했는데 또 이분이 재미있는 거는 전 정부에서도 잘 나갔어요. 대표적으로 2020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때 가면 추미애 장관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법무부 기조실장 했습니다. 네. 기조실장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법무부에서 요직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장관을 보필하는 핵심 자리죠.
법무부에. 네. 그래서 지금 논란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전 정부에 특히 저 뭐 추미애, 박범계 뭐 이 정부와 정말 악연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악연인 사람들의 또 밑에서 그 실무 최고 부하를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논란은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그 기조실장 끝나고 동부지검장으로 갔습니다. 서울. 그랬는데 그 2022년 3월 9일에 이제 윤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 직전 3월 초부터 이분이 뭘 했느냐? 바로 그 원전 저 문재인 대통령의 원전 강제 가동 중단 문제 관련해서 산자부 강도 높은 수사를 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지금 이제 승승장구 해오던 끝에 이원석 총장 후임으로 좀 상당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심의정 지금 법무부 차관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심의정 검사 제가 박근혜 정부 때 있을 때 심의정 검사가 그때 형사부에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수사를 잘하는 그런 검사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심대평 그렇죠. 지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신대평 그 양반이 또 저 뭐냐 그 대표도 당 대표도 아마 당대표. 그러면 당 대표의 아들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네, 아주 유명합니다. 상당히 청렴하고 수사에 능하고 검사로서의 기본 원칙을 전하면서도 대인관계도 상당히 잘 좋다고 그래요. 이렇게 자기 검사들 이렇게 동료 검사들하고 관계에 대한 그렇죠. 이것도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는데 이 심의정 어떻든 차관 유력하다면 개인 심의정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아까 말한 대로 그게 조금 논란일 것 같아요. 바로 전 정부에서 또 박범계, 추미애 이런 그 법무부 장관들의 핵심 최고 밑에서 이제 보필하는 최고 요직을 맡았다면은 이 정부의 검찰 총수로서 맞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게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나는 뭐 그때 정권에 충성한 게 아니라 그때 제도적으로 나는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다. 아마 이런 식의 이제 반론이 있겠죠. 뭐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같은 의심은 이분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때 이제 예를 들어 박범계, 추미애 이제 그 보필하는 역할을 했더라도 그때 박범계나 추미애가 말도 안 되는 걸 이제 지시하거나 했을 때는 안에서 내부 적절히 제동을 걸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된다면 그 이후 직무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 직무에서 야당 대표 눈치 안 보고 딱 오로지 증거 법리에 따라서 야당 잘못한 건 탁탁 척결하고 그다음 여권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역시 사람이 충성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법에 충성하는 그런 검찰총장으로서 여권 최고 핵심부 뭐 권력자라도 저 만약에 뭐 범죄 혐의가 있다, 증거가 있다. 그럼 법리에 따라서 뭐 수사도 하고 소환도 하고 이러는 검찰총장이 돼야. 왜냐면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검찰총장이 과거에부터 당연히 이제 외풍을 막아주는 병풍인데 지금 무지무지 이제 그 병풍 역할, 전 병풍이 돼서는 안 되고요. 이제는 방패 아니면 넘사벽 정도로 가야 돼요. 완전히 제가 온몸으로 이재명 광풍을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지금 검찰총장 바뀐다고 뭐 자세 달라지겠습니까? 더 세게 나오지 이제. 좀 전에 직전 출연자분께서 뭐 말씀하신 거 얼핏 들었는데 껐떡 않고 오히려 더 세게 나갈 것이다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검찰총장이 지금 이원석 총장 막은 것보다 더 세게 막아줘야지. 그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집권 말기로 갈수록 여권 내부에서도 각종 이제 누수가 나오고 또 범죄를 벌인 것들이 나오게 된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도 절대 봐주면 안 되고 그것도 이제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고 그래서 국민에게 신망을 얻는 그런 검찰총장이 돼야만 더 높아지는 검찰에 대한 파고를 막을 수 있다. 안 그러면요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검찰 없어져요 이제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뭡니까 조국 자기 지금 괴롭혔다고 검찰청 폐지를 아예 하고 추진하고 있죠. 지금 이 조국과 이재명을 보면요 2조라 그러는데 진짜 2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2조 시대 조선 시대로 돌아가서 나를 건드렸어? 그러면 대사원 대사관 다 날려버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폭군.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검찰총장이 열심히 잘 맡고 있는데 외풍이 더 심해지니까 이원석 총장이 한 것보다 더 세게 막을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게 사실은 차기 검찰총장의 조건이기도 합니까? 아 당연하죠. 아니 우리 당연히 진행자님도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지금 이재명이 지금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세게 나가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막아줄 사람 누굽니까? 평검사입니까? 평검사는 자기 실무만 해야 돼요. 딱 정치적으로 또 국회 나가서 또는 언론에다가 얘기해가지고 막아주는 전체적인 정무 역할은 총장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야죠. 그러니까. 차기 검찰총장이 이재명과 맞서는 건 불가피한
네. 대규모 이제 사실은 전쟁이 시작됐고 그렇죠. 전쟁이 불가피한데 그리고 한 가지 또 때로는 위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게 100% 정말 중요한 역할로 더 갈 거다. 네. 그리고 같은 이론이 여권에도 적용된다. 여권의 범죄 같은 것에도 제대로 척결을 해줘야 그래야지 저는 여권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문재인 정권 왜 무너졌습니까? 내로남불. 야당의 잘못에는 미친 듯이 막 파고들면서 지네 편 다 감쌌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조국을 감쌌죠. 조국 감쌌잖아요. 마음의 빚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는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정권에서는 정권 내부에서 누가 잘못하면 가차없이 국민 눈높이 안 맞으면 가차없이 딱 법의 심판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정권이 사는 겁니다. 예. 범죄라는 것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네. 그렇게 썩은 부분은 범죄자들은 도려내야 된다. 그건 네. 검찰의 정신, 존재 의유이다. 네. 이런 네. 얘기죠, 사실은. 그럼요. 네. 예.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